안녕하십니까. 서성진 회장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시간 8월 1일부로 미국 정부가 관세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저희 그룹도 오래전부터 관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저희 그룹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화된 대로 말씀드리는 게 답일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세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모든 기업이 미국에 판매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팔아도 경쟁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판매하는 거고, 아니면 메이드 인 USA로 현지 투자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결정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다만 국가 간의 그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런 부위들이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답은 기업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모든 기업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가 그 여파가 얼마나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두 가지를 발표했었는데, 하나는 약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저희 그룹은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을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약가 인하의 대상은 아닌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인데, 지금 일본하고 그리고 유럽하고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명쾌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미국 정부의 발표에 보면 1년이나 1년 반 뒤에 최고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발표됐었는데, 그리고 또 8월 1일부터 관세를, 작은 규모의 관세는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유럽이나 일본도 의약품은 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일부 미국의 언론을 보면 의약품도 관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바이오 11년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대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확실성을 다 제거해야지 기업도 장기적인 경영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판매를 하는데 불확실성을 없애겠다. 그 얘기는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메이드 인 USA를 원한다고 그러면 메이드 인 USA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가 우리 그룹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년치 재고를 항상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는 2년 동안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고가 현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시설로 하는 방법과 CMO 시설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미국 내 CMO 회사와 DS 업체가 한 개가 계약이 돼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제를 만드는 DP를 두 개를 계약을 해서 현재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시설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6개월 전서부터 서로 비밀유지 협약 때문에 여기서 회사명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미국 내 공장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6개월 전서부터 서로 같이 스터디를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부로 저희가 그 공장을 인수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로 지정이 상호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5분 전에 저희 회사가 공시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은 이미 항암제나 자가면역 시설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첫째 주까지 본 계약을 마무리하게 우선 협상 대상자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서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본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면 미국 정부 승인까지 다 해서 연내에 그 시설을 저희가 100% 인수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경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기존의 시설의 한 절반 정도의 규모는 기존의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 계약도 같이 본 계약을 맺을 때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은 처음서부터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를 내면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의 절반은 저희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 내에 판매하는 그런 준비를 연말까지 다 갖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명쾌한 방향을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 투자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설이 송도에 있는 이 공장의 1.5배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 규모가 커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냥 백지에다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서 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현재의 제품, 미래의 제품을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서 팔 준비를 다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재고는 항상 2년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CMO 회사에 대한 계약은 이미 체결해서 이미 공급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시설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6개월의 절차를 거쳤고요. 나머지 이제 10월 첫째 주까지 본계약까지 체결한다고 치면 연내 자가시설까지 갖춰서 관세의 불확실성을 다 털어내고 미래의 제품까지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미국 안에서 우리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원가 압박이 얼마나 되느냐. 이번에 인수하는 회사를 저희가 증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CMO 원가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 그룹이 이번에 하는 선택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 비즈니스의 기회 손실 측면, 불확실 측면들을 다 털어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8월 1일부터 미국 정부랑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국민들이 기대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상호 관세로 각 국가 간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진짜 주력 제품들은 다 품목 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품목 관세들을 소량으로 미국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팔기 위해서는 다 제가 했던 결정 같은 결정을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기업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일찍 마무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오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보다 일본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를 하든 불확실성을 조기에 앱설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경제에 관세가 영향을 최소한으로 주기 위한 국가의 그 협상이나 이런 국가적인 노력도 하지만 기업도 거기에 맞는 템포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저희가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거기는 생산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 인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소와 보완적
미국 내 연구 기지를 가져가는 효과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하고 시너지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번 이사의 승인을 통해서 바인딩 오퍼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됐고, 어제 그 결과를 셀티올 이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우선 협상 대상자 기억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공시는 했겠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 간담회 그리고 애널 간담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복잡할 건 없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번 기회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는 기업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시장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끼리 대응책을 세운다고 하면 사실은 경쟁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진입 장벽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투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제 제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관세에 대해서 리스크 헤지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절차가 남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거의 2단계 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발 관세가 우리 국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좋은 선례가 우리 회사가 시작하는 거이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기업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들 후속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이것으로서 줄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시가 얼마 전에 나갔기 때문에 질문 사항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을 텐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자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요 관세 외의 것들도 질문 사항이 계실 텐데 그런 부위까지 포함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로 본계약이 체결할 때까지는 상호 비밀 유지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리고 얼마에 인수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접수된 질문들에 먼저 답변 드릴 예정이고, 답변 진행 중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생산시설 인수를 위한 비용 규모 자금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밀 유지이기 때문에 그 인수 금액이 얼마냐는 거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은 우리 자체 자금하고 일부 그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체적 위치를 밝히진 않으셨는데 현재 이 생산시설을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리적 이점 등 강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미국 안에 존재하는 대규모 생산시설이고요. 그리고 이미 가동되는 안정적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그 미국의 많은 제약회사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증설까지 할 수 있는 확장 부지까지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 인수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예상했는데 해외 생산의 경우 제반 비용 증가로 제품 원가율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메이드 인 USA가 이제 제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약업계에서는 이걸 CMO 시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가 시설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수하는 회사로 한다고 그러면 CMO 가격보다는 낮아질 겁니다, 원가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CMO 시설도 이용해야 되고 자가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도 같이 병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안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에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은 한국 생산 기지에서 생산을 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메이드 인 USA는 한국보다 원가가 높으냐 낮으냐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장 운영 인력은 고용 승계, 현지 채용, 국내 인원 파견 등 어떤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밀 유예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주 이번에 보니까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규모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같이 잘 협력하면서 공장을 경영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한국의 주재원들도 파견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본계약 체결되기 전에 보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인력들로 포진되어 있는 공장이다. 그리고 회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 이번 생산시설 확보를 통해 미국 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미국 직판과 어떤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 투자는 현재 거를 위한 것도 있지만 미래 거를 같이 다 미국 안에서 미국 정책에 맞게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제가 언론을 보면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기업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갭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미국 안에만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한 120개국에 판매하거든요. 근데 판매를 할 때는 그 나라의 기본 정책에 맞춰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가 정책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받겠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딱 하나예요. 미국의 판매를 안 해도 되는 회사냐? 그러면 관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미국이 주요 시장이다. 그러면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는 메이드 인 USA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드는데 기술력의 문제들은 없을 거고 시간과 투자 자금일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한국 같은 나라에서 못할 만큼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그런 투자에 대해서 적극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너지가 있는 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해야 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를 출범하며 CDMO 사업을 출범하셨는데 이번 미국 공장 인수는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인지 아니면 셀바솔도 별도 생산시설 확보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CDMO 사업과 무관한 셀트리온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CDMO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다음에 전략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때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전략을 우선 수립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명확해지면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거고 얼마의 규모로 할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CDMO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쯤 해가지고서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국 의약품 관세 발표가 8월 1일자로 전망되는데 이날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회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응 준비는 모두 마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년의 재고를 가지고 시간을 벌고 있고요. 이미
CMO를 계약해서 공급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협상까지 마무리하면 연내에 자가시설까지 갖추고 갑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해치됐다. 해치의 마지막 단계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 국가도 대응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들이 아마 시간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다들 같은 고민을 했을 거고 같은 전략을 세웠을 거고 같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한국의 기업들이 대응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너들이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회장님께서는 미국 의약품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현지 의약품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투자를 조기에 완성시킨 회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경쟁도 덜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 수익률도 호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디시전을 하는데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더 경쟁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도 일부 더 좀 좋은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국 제품 판매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펜트라 처방이 계속 늘고 있는데 사업계획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5조를 사업계획 목표로 세워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또 나머지 하반기의 계획을 우리 판매 조직 전체를 놓고 점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올해 판매액은 4조 5천억과 4조 6천억 사이 정도에서 올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올해 5조 목표였던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부 조정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관세 관련 1년 이상 유예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시는지 또 200%에 달하는 매우 높은 관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화된다면 셀트리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되든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이제 CMO 전략, 자가시설 전략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면서 기업의 경영자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불확실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그런데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거는 최소한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나쁜 거는 최대한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속성과 안정성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 관세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영향을 안 받게 완전히 해치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을 유예할지 1.5년을 유예할지 과연 200% 갈지 그건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관세 대응으로 미국 내 CMO와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협력을 통해 어떤 제품군을 생산할 예정이며 생산 시작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CMO 시설에서는 이미 우리가 제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CMO에서 공급 물량을 더 키우기 위한 확대시킬 수 있는 추가 발주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CMO 시설은 제품에 국한되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여러 제품을 다양하게 우리가 주문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O 시설에다가 이번에 우리가 자가시설까지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에 맞춰서
메이드 인 USA로 미국 안에서는 판매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펜트라도 인수 예정인 공장에서 생산 고려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품목을 생산 대상으로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MO 시설에서 생산해도 되고요. 자가 시설에서 생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공장이 다 인수가 되고 나면 좀 더 우리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놓고 제품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 캐파를 놓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로 해당 미국 시설을 활용할 경우 송도 공장의 가동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 4조 한 6천억 금방 정도 판매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가요. 11개 제품 중에 5개 제품이 되게 하반기에 런칭이 돼서 사실은 또 신제품의 효과가 올해는 일부 반영되고요. 내년에 반영률이 커집니다. 진펜트라도 런칭 초기 슬로우 커브를 그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26년이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송도 이 공장은 100%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투자가 한국에서 직원들을 감소시키거나 공장의 가동률을 낮추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가동 다 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추가 투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는 셀트리온이라고 하셨는데 셀트리온인지 아니면 셀트리온 홀딩스인지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수법인의 경우 바이오솔루션과 합병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투자 주체는 이번 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시설을 인수하는 회사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CDMO 회사와 합병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투자는 아닙니다. CDMO 회사는 이제 사실은 자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타사의 제품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미국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정책이 좀 더 클리어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생산할 거냐,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그 투자지가 결정이 돼야지 투자의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미국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CMO 파트너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원가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원가율을 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CMO로 주는 가격이 있고 예비 조사를 통해서 본 그 회사의 원가율로 봤을 때 뭐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만드는 제조 원가보다 약간 높긴 한데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절반 정도 규모는 기존 제품들을 위탁 생산해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시설을 사용 중인 기업들은 해당 공장의 운영 주체 변동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기는 곤란한데 서로들 그 상대방도 원했고 저희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직원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장 인수로 영업이익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하락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였던 5조 매출 달성에도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 원가율은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절반의 시설이 CMO로 우리가 인수해도 가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원가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추가 매출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아무래도 CMO 사업은 현재 우리 제품의 영업이익률보다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압박 요인은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요. 이번 투자는 진펜트라 매출 상승이 고려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상 대비 진펜트라 매출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더딘데
26년부터 27년까지는 미국 내 시밀러 수요만으로 공장 가동률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26년, 27년까지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인수하는 회사의 그 시설만으로 미국 거를 다 커버하기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CMO 시설을 같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더 증설 투자를 할 것인지를 이제 그 본계약을 체결하고서는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아직 인수 결정 전인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10월 결정이면 8월 관세 발표 등에 따라 이번 결정이 변동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이 공시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냥 공시를 하면 지금 같은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에 다 넣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 다 넣기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월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영향을 안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관세가 어떻게 발표가 되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가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피인수 회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5년간 독점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일감 확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히기 어려우시다면 수백억 원 규모인지 수천억 원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본계약 때 다 발표되겠지만 수천억 규모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해당 시설에서 자체 미국행 제품 생산 외에도 CDMO 수주까지 받으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제품만을 생산하기에도 사실은 캐파가 부족하니까 CMO 시설을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인수하는 이 공장이 그 비가동 상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이요. 이번 본 계약이 체결되고 현지 생산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현재 미국에서 CMO 기업을 통한 생산 계약은 해지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셀트리온이 26년, 27년, 28년 제품의 라인업 계획 그리고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을 해가면서 메이드 인 USA 기본 정책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가를 최소화시킬 거냐 하는 옵티마이즈를 시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다음. 미국 공장 증설을 하신다면 항체 외에 다른 모달리티 쪽도 고려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항체 생산 시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제품 중에는 일부 시설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들이 상업화될 때는 그런 부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해당 인수 시설에서 언제부터 저희 셀트리온 제품이 생산되는지요? 이제 연내 모든 이제 10월 초까지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은 인수하는 것이 미국 정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승인을 받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공장을 경영을 하는 것은 올 4, 4분기 어느 시점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베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베리데이션을 하는데 길게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4, 4분기에서부터는 우리 제품도 역시 같이 병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위를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제일 원하는 게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도 회사가 전 주주들의 가치를 최대한도로 침식받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홀딩스가 최대 주주인데 사실은 홀딩스가 제가 98.5% 주주예요. 그리고 뭐 홀딩스를 매각할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제가 회사를 매각할 계획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홀딩스에서 지난번에 그 공시를 통해서 이제 한 5천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주식이 저평가돼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우리 자사주를 사고 그리고 한 1년쯤 경과해서 주가가 더 높아지면 그때는 홀딩스도 5천억 정도는 그 경영권 유지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 그 금융자산 운영 차원의 투자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5일서부터는 홀딩스의 5천억 중에 2,500억이 이제 1차적으로 저평가됐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많은 투자자나 뭐 소액 주주를 포함해서 투자자와 주주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할 것이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는 적게 할 것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사주를 구매하고 있는 것들도 전에 다 밝혔듯이 소각할 건 소각하고 일부 재투자했을 거는 재투자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내 어느 회사보다 그리고 세계 어느 회사보다 투자자가 신뢰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부응시키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사전에 필요한 것은 투자자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공유된 정보는 꼭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